자, 우리 이제 공환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국 축구가 공환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한국이라고 하면 축구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그걸 공환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또 축구에서 갑자기 자주 나오는 공환증.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공환증이 우리나라 민주당 예. 혹은 이 좌파나 민주당? 진보 매체에 예. 공환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동훈 공포증. 한동훈 네. 공한일 수도 있고 바로 딱 오는데요. 네. 공환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혐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혐오증. 혐한도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혐한은 일본이니까 하여튼 혐한도 중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 민주당이 또 이렇게 네. 공환증과 혐한증으로 또 중국과 연결이 됩니다. 네. 역시 중국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혐한증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웃긴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프닝인지 정말 그 매체들이 가진 정파적 속성을 아주 드러낸 사실 심각한 사건인지. 전 두 번째라고 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이 속성과 속마음이 네.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사건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네. 좀 해주시죠. 아,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국민과의 15일 날, 예. 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게 네. 라이브로 진행이 됐거든요. 맞아요. 라이브로 진행됐는데 며칠 있다가 무슨 보도들이 나오냐면은 리허설했다. 리허설하면서 그 리허설의 근거로 뭐 대통령 역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 실제 했던 말로 똑같이 했고 그다음에 국민 패널들 뭐 질문도 똑같았다. 네. 뭐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한 줄 더 붙여요. 한동훈 장관이 그날 국민들이 무섭다라는 네. 말을 했는데 그것도 리허설을 네.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렇게 리허설을 했는데 생방송을 보니까 똑같이 똑같더라. 나오더라. 예. 라고 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성을 확인을 한 걸 좀 이따 들려드릴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법무부에서 아니 그런 적이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겨레 신문하고 오마이에서 또 그걸 갖고 네. 계속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 YTN 보도를 네. 계속 백업하는 저런 기사를 썼어요. 저게 사용 YTN이 불가능. 고개 숙였다? 네. 무슨 영상인가요, 저게? 저게 사용 불가능. 저게 돌발 영상 돌발 영상. 삭제를 둘러싼 사실과 오해. 저게 오마이뉴스 보도죠. 예. 네, 오마이뉴스하고 네. YTN 두 군데가 그 리허설 영상을 이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사전 뭐 라이브라고 해놓고 사전에 뭐 미리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짰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짜고 미리 친 짰다. 고스톱이었다. 네, 예.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리허설 영상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리허설은 대통령이나 그 참가한 장관들을 위해서 한 리허설이 아니었어요. 원래 저거를 생방송을 하려면은 지금 저희가 라이브를 저희가 지금 라이브지 않습니까? 저희 라이브 하기 전에 이 조명도 맞추고 맞습니다. 카메라도 맞추고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출연자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도 색조도 보고 마이크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리허설을 그러니까 그거는 제작진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계하는 맞습니다. 방송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전 리허설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 패널들 질문하는 목소리도 음성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찍어 줬는데 그걸 12개 방송사에 줬대요. 쓰면 안 되는 영상이죠. 맞춰보라고 준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오마이뉴스와 돌발이 먼저 이제 써버린 돌발 영상을 거죠. 만든 예.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패턴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었고 늘 통상 있는 그렇죠. 행위예요. 네. 대통령이 나오는 행사라고 해서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나온 행사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 영상들을 다 이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관행이에요. 그런데 그 관행이니까 방송사 내부에서 이거는 쓰면 안 돼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돌발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딱 꺼내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처럼 맞춰서 보여줬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 이제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걸린 거죠. 법무부에서 내용 나온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리허설에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자,
12월 20일자 한겨레 예. 오마이뉴스에 한동훈 떨린다 리허설 본행사 반복 기사 관련입니다. 위 두 기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는 말을 리허설에서도 반복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네.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입니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확인 취재도 없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그 리허설에서 그 떨린다는 리허설이 있지도 않은데 네. 있지도 않은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는 저 목소리 어떻게 썼을까? 목소리 먼저 한번 들려주시죠. 지금 실제 방송입니다. 이거는 네.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목소리만 들으니까 앵커 네. 스타일이네요. 한동훈 장관 목소리가. 목소리 또 저렇게 잡고 나오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저렇게 잘 들리게 네. 리허설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저 자리에서 제작진이 하나 둘 해서 해놓고 톤을 그 마이크 톤을 조절해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YTN 얘기는 저 얘기를 똑같이 리허설에서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리허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한동훈 장관이. 저거는 그냥 한동훈 장관이 딱 그날 라이브에만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마치 리허설 단계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보도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YTN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반정부 기조일 수밖에 없는 게 YTN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의 불안감 같은 게 이게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느낌도 좀 들고 혹은 이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이를테면은 쓰러뜨려야 된다 하는 생각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거의 저는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느낌도 드는데 왜냐하면 네, 한겨레 신문이 이제 저 기사를 굉장히 이제 힘줘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보면 지금 그 기사는 삭제돼 있습니다. 한동훈 리허설 기사를 찾아보면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없고, 예.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 바로잡습니다. 그 기사에 있습니까? 자, 요거는 저희 사과를 했네요. 그래도 네네네 알립니다라고 해서 한겨레는 아예 아무 말 없이 기사를 지워버렸고 네네네 그나마 양심 지금 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 한겨레보다는 오마이가 네. 훨씬 더 그래도 나은 태도죠. 예. 저는요. 예. 이게 지금 이 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네. 이게 뭐냐면은 공식적인 방송을 하기 전에 네. 방송이라는 게 제작 전 단계가 꽤 길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전 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항상 신뢰에 기반해서 네. 보도하지 않고 다 참조만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MBC의 그 뉴욕에서 바이든 네. 날리면이잖아요. 네, 네. 그것은 그냥 실제 방송 영상도 아니고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찍힌 영상인데 그거 좀 확인도 없이 잡았다. 네.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바이든 욕했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욕했다라고 네. 했는데 그 내면 뭐냐면 이건 완전히 어떤 신의 관계가 위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걸 세팅을 해놓고 불러야 돼요. 네. 그럴 정도인데 이번에 또 한 번 YTN이 또 그 신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인도네시아 방문했다가 맞아요. 돌아온 그것도 있다. 후에도 예.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맞아요. 일종의 도찰한 것처럼 촬영한 영상들이 많이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뭐 손짓으로 불렀다, 손짓으로 저기 가봐야 된다. 뭐 했다, 뭐 지시했다, 혹은 뭐 대통령한테 반말했다, 막 하는 것들이 영상들이 사실 흘러나와 갖고 일종의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맞습니다. 조롱 영상들이 많이 그렇죠. 다녔거든요. 자, 그런 조롱 영상들을 누가 찍겠어요? 네. 두 사람 두 측밖에 없어요.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이나. 측하고 아니면은 방송 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취재진들이죠. 취재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취재진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실제로는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 신의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네. 저도 사실은 같은 언론으로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갈 때 지난번에 MBC 전용기 MBC를 탑승을 안 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무리하다, 네. 좀 과도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 되면은 과연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을 했는지, 네. 누가 신의를 먼저 무너뜨렸는지는 네. 저도 이제 마냥 참 판단하기 힘든 정도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높은 구름님 감사합니다. 성원 감사드리고요. AH님도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는 보면 네, 진짜 이렇게 저 진영의 용병화가 된 네.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진영의 싸움꾼이 돼서 앞에 나와서 기자는 중계를 하는 사람인데 중계하지 않고 네. 돌을 들고 이제 투석전을 벌이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한겨레 신문은 아예 그 시사 흔적을 그냥 지워버렸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윤건영 씨가 네. 얘기를 또 한 게 있어요. 이게 리허설을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아까 윤건영 그 한겨레 기사 있거든요. 네. 저런 기사는 사실 다 저는 살려놨어요. 아직도. 거짓말이에요. 질문 리허설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자, 저기 방금 제가 하나 지금 적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2019년인가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과의 네. 대화 때 네. 그때는 국민 패널로 나왔던 사람들이 문팬 대표들이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리허설이 문제가 아니라 짜고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행사의 진정성과 의도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렇죠. 오히려 더 심했던 것은 참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렇지만 문재인 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게 유명한 연상입니다. KBS 저분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이때 저분이 문팬 클럽 대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밝히지 않고 마치 시민인 것처럼. 시민인 것처럼 그럼 저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저는 그래서 정말 특히 한겨레 신문의 지금 태도 같은 거는 사실은 그 기사는 그냥 삭제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리허설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저런 기사 남겨두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김의겸 씨의 행동이랑 사실 비슷하단 말이죠. 김의겸 씨가 한겨레 법조 기자 공안증 환자. 네. 이게 진짜 한겨레를 타고 흐르는 공안증이 있는 건가. 김의겸 씨는 사실 지금 그 첼리스트 가짜 제보 네. 사건 그거 이후에 지금 사과하고 있나요? 안 했죠. 네. 그러네요. 한겨레 또 사과는. 지금 우리 블랑카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숙 여사님 깜짝 등장하십니다. 이것도 리허설 했다는데. 아, 야, 아유, 깜짝 등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생방송하다가 깜짝 등장이 어디 있어요? 미리 등장하기로 돼 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도 누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그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이 깜짝 등장을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윤건영 뭐라고 했습니까? 네. 리허설은 금시초문. 또 저 빠져나가네요. 네. 질문 리허설은 금시초문. 다른 리허설은 했는데 질문 리허설은 안 그러니까 한다. 이게 이게 화법이에요. 네. 어제 말씀하셨던 거 이재명 씨 화법처럼. 네. 근데 사람들은 저기서 리허설만 보지 질문 리허설은 또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참 어떻게 저렇게 맨날 선수들이 정신을 단디 차리고 살지 않으면 참 정말 우리가 정말 네. 배운 사기꾼들한테 너무 당하기 좀. 아니 정말 근데 이제 공안증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김남국, 뭐 김의겸이 대표 선수고 김남국, 네. 뭐 박범계, 응? 이수진, 뭐 김용민 이런 사람들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갖고 한 나라의 법무장관을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은 일단 1번 성공 확률이 적다. 그렇죠? 정책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뭐 술자리 의혹 이딴 거를 갖고 이제 한동훈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자기네가 오히려 스텝이 꼬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의 저주라를 계속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좀 제대로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정책 질의하는 그런 모습 네. 한번 제대로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스토킹하는 뭐 청문회가 열려도 스토킹, 네. 국감이 열려도 스토킹. 네. 완전 법무부 장관 스토킹해가지고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인기만 더 높여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